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중부 이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고요. 남쪽은 소나기가 계속, 햇볕이 매우 쨍쨍하게 아주 무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방송을 한 이유가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소나기가 퍼부어도 그 소나기 구름이 딱 지나가면은 햇볕이 들었어요. 햇볕이 다시 쨍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의 열흘 동안 소나기가 퍼부어도 계속해서 구름이 갈아있고요. 근데 그 구름을 잘 관찰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전에 구름은요, 이 장마철에 그 소나기 구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커먼 구름이 이게 이 덩치로 이렇게 싹 지나갔단 말이죠. 준엽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게 딱 지나가면은 해가 쨍하고 떴어요. 근데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그 소나기 구름은 딱 봐도 무겁고 시커하단 말이죠. 근데 그 구름이 지나가도 뿌옇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름들이. 그래서 햇볕을 가렸는데 지금 그게 열흘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햇볕을 못 봐가지고 지금 작물 상태들이 다 안 좋습니다. 예. 그 타지에 있는 농가들이나 지인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나서 원래는 햇볕이 쨍하고 떴는데 계속해서 뿌옇게 그 가벼운 깃털 같은 구름들이 빼곡 차가지고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었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기후 이상으로만 보실 건지, 단순하게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치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부통령 엘고가 그 온난화 기후가 조작이고 대사기였습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당연하죠. 언론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이저 언론사들, CNN, Fox TV, ABC, NBC, MBC 말고 NBC, CBS, 얘네 그 방송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아세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캠트레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캠트레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띄엄띄엄이라도 좀 그런 관련 포스팅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한다는 거는 스스로 자폭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눈 좀 뜨세요. 이미 네덜란드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유엔에서도 조차 캠트레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이거는 인류의 정말 최악의 그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도 이놈의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하수인 나라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많은 시민단체가 이미 캠트레일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캠트레일로 인해서 지금의 이상기후와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여러분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래? 했다가 캠트레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아니 왜 이 짓거리를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지하는 데까지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모든 걸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나날들을 부정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8군 헌병대 작전과에 있었고, 군 생활을요. 그리고 UFL, 4이거, 그러니까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그러니까 한미 합동 훈련에서 가장 큰 게 UFL이고, 그 다음에 4이거,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이에요. 그 훈련 때마다 저는 2군 사령부의 문서고로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에 작전실에서 제가 통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은 정말 무능력하고 허수아비들만 있어요. 그리고 찍소리도 못해요. 이해 가셨어요? 예.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뇌당해가지고 미군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북한한테 우리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침략당할까봐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 남한의 그 긴장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미군 때문입니다. 미군 때문에. 걔네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일부러 그렇게 농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그래야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야 그러한 명분으로 세계 곳곳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뒤에서 은근슬쩍 다 통제하고 이미 식민지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농진청에서 GMO 벼 재배를 시험 재배를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농진청장이 그 단독으로 그걸 결정해가지고 결재를 했을 거예요.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안희정 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전 충남 도지사들이 이 최악 그 몬산토뿐만 아니라 카길도 정말 사악한 기업인데 그 카길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각종 생산시설과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개 도지사가 그거를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 정부가 이미 미국의 하수인이고요. 미국은 또 어떤 나라냐? 유대 십창놈들의 하수 국가예요. 즉 미국은 이미 유대애들한테 이미 점령당하고 통제받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날더러 빨갱이고 북한으로 또 꺼지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정 이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올바른 인식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그 교과에서 나온 내용들은요, 다 새 내용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죠? 1차 대전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히틀러가요? 아이고. 이라크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 9.11 테러의 그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 알루미늄 호일이나 다름없는 비행기가 부딪혔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강도 HBM으로 설계된 그 건물이? 제가 엊그저께 또 미국의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A Ship No More,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는 뜻의 ashipnomore.com 에서 봤는데 지금 증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소형 핵폭탄으로 그 건물을 터뜨렸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예요. 일반 폭탄 또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핵폭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지금 WTC 그 9.11 테러 같은 경우, 예, 소형 핵탄두로 터뜨렸다는 증거가, 그리고 증인들의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도 나 몰라라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WTC 그 쌍둥이 빌딩을 누가 터뜨렸는지 아세요? 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인 부시가 터뜨렸습니다. 에? 이게 뭔 소리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눈 좀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 명분으로, 그 가짜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든 겁니다. 네.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관심 없는 분들은 저 권영훈이 저 4차원 저 미친놈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냥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팩트가, 사실들이, 증거물들이 다 눈앞에 있는데 메이저 언론사들은 다 그거를 숨기고 있고, 네, 숨기고 있고요. 그나마 양심을 갖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언론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겠다는 개인 기자들이 추적해가지고, 그것도 목숨 걸고 추적해가지고 발견한 증거들, 그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들, 전문가들의 인터뷰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계시네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눈 뜬 사람만 눈 떠 있고, 계속해서 나 몰라라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지금 이 캠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 또 HAARP라고 있습니다. HAARP. 예. 그 기후 조작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일단은 이 나라에,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농산물은요, 1차 농업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데, 그 나라의 안보의 1순위는 뭡니까? 식량입니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히틀러. 죄송합니다. 끊겨가지고 와이파이가 좀.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보다, 군사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식량이고, 식량 안보이고, 식량 주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80%대입니다. 아직 100%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그 줄어든 만큼의 그 자급률이 80%대, 그러니까 100%가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쌀이 넘쳐나니까 논들을,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논들을 뭐랄까 개발 할 수 있게끔 그 농지, 절대 농지를 해제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논이 한번 그 용도 변경이 되잖아요. 다시 논으로 만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절대 농지가 개발 구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보죠? 예, 그 땅 주인이 이득을 보는데, 그 땅 주인 대다수는 누군지 아세요? 농부들이 아니에요. 예. 돈이 있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FTA 체결로, 한미 FTA 체결로 그 쿼터 제로 쌀을 의무 수입량은 있어요. 예. 근데 어디에 국한돼 있었죠? 가공용 쌀하고 사료용 쌀만 국한해서 얼마만큼의 몇 톤에 수입하기로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밥쌀용 쌀은, 밥을 해먹기 위한 쌀은 수입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왜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했을까요? 의심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 한 번도 자급률이 80%대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KBS, SBS, MBC, JTBC까지.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 농진청에서 GMO 벼 시험 재배까지. 그깟 청장 한 명이 그것을 결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진짜 현실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주범이 히틀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글로 올릴게요. 글로. 그러니까 히틀러는 쉽게 말해서 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들. 히틀러는 다들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로 도피해가지고 잘만 살았고요.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잘 보위를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서로 적이라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놓고서는 미국 CIA에서 히틀러를 보위를 해줬다고요? 왜일까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짜고 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기득권자들은 뒤에서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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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민중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300위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도 얘기 들어봤지만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군으로 따지면은 일개 특전사 뭐 소대급 정도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거대 그 전 세계를 움직이고 그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움직입니다. 예. 안 그러면은 아니 그 사실에 알게 되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들 수가 없어요. 네. 대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그 천주교와 그 천주교의 이미지, 근데 저 천주교인들의 들을 모욕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예. 십자군이 무엇인지,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누구인지, 이 성경책이 무엇인지, 이 종교가 무엇인지, 이 이념이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그 국가의 지도자, 그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인지 눈을 뜨시길 바래요. 네. 진짜 알고 보면 정말 허무할 겁니다. 허무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20대 때 그랬으니까. 처음에. 근데 계속해서 상식을 갖고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니 내가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물론 그동안 그것을 그 현실에 속고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그 과거의 20년을 부정하는 것 또한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무진장 힘들었어요. 근데 상식만 갖고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시면 아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는 왜 기농을 했을까요? 뭐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연고도 없는 철원에 와서 뭐가 아쉽다고? 제가 왜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까요? 그 먹거리는 바로 나의 목숨이고 내 소중한 가족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기농을 했습니다. 농사로 돈 벌 생각은 없어요. 물론 돈 벌면 좋겠죠. 근데 그 돈조차도 이제는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capitalism, 이 자유,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뭐고 capitalism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인식을 했고, 공부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계속 밀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이제 영어가 되니까, 주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사실에 대해서 터트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글들, 또 기사, naturalnews.com 또는 sheepnomore.com, 뭐 또 이제 위키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도 또 받으기 힘들었다가 또 상식을 보고 또 보니 또 거짓말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밀당을 진짜 수년 동안 오가면서 또 그냥 다 내려놨다가 그냥 에휴 뭐 어차피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그냥 내가 그냥 개돼지로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고 살련다 하고 하다가도 또 예성이 예언이가 생겨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땐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울하고 힘들고 또 밀당을 또 수년간 또 해오고 이 거짓 정보와 진실과 사이에서 진실을 받아들이자니 이게 거부감이 너무 심하고 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상식만 갖고 좀 공부하고 좀 눈을 뜨신다면은 보이게 돼요.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걸 알고 이가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인지라는 과정까지 통해가지고 이제 인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실 거냐 이거야. 그것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과정도 쉽지가 않은데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겠다. 그래. 그렇구나. 그동안 나는 메이트릭스에 살았구나. 영화 메이트릭스 아시죠? 예. 여러분들 지금 보고 두고 느끼고 있는 이 지금의 것들은 다 허구의 현실이라는 거. 진짜 현실은 따로 있다는 거. 근데 지구만 갖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이 지구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명체로서 그 인간이 그동안 갖고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지금 그 역사를 토대로 바른 역사,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역사들은 거의 다 거짓 역사예요.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오필님 안녕하세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또 다시 바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진짜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했을 때, 그것도 정말 쉽지 않고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되는 이런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걸 겪고 나서는 겪고 나서 그러면 인정했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나서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요. 자본주의를 최대한 좀 영향을 덜 받게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가 여기 사랑하는 우리 예안이, 우리 예성이, 네, 아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큼은, 그 쓰레기 음식. 완전 쓰레기 음식.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혀에만, 입에만 맛있게 만들어서. 네, 우필님, 천천히 제 방 보셔도 되고. 몸을 해치는, 건강을 해쳐서 그 건강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더 실천해 가면서 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지거나 찢어져가지고 꼬매야 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유행성병 같은 게 있죠. 유행하는 거, 전염되는 것들, 장염, 수족구병, 어릴 때 그게 앓는 거, 수두. 우리 아이들은 그거 걸려도, 얼마 와도, 약 1철 안 먹이는데도, 다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나요. 스스로. 저는 우리 인체의 그 면역력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시고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은 웬만한 그런 잡병들은 안 걸립니다. 여러분. 바른 먹과 운동도 안 해도 돼. 물론 운동하면 더 좋아져요. 더 건강해지고. 근데 운동 안 해도 바른 먹거리만 하셔도 하루에 한 끼 내가 그랬죠. 워낙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현 시대에 딱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른 먹거리를 여러분이 섭취를 하신다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뚱뚱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살이 빠지고요. 아토피 하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또 납니다. 바른 먹거리만 실천하면. 그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섭취한 것들이 그만큼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여러분? 예방접종? 정말 어떠한 병을 예방해 줄 거라 여러분 믿으시면은 정말 여러분 순진하시고 순수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왜 백신에 수은이 들어가죠? 의사들 중에서 그것 사실조차 모르는 의사들도 있고요.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방부제 역할이래. 님이 지랄하네. 방부제 역할 게 수은밖에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좀. 그리고 매우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없대. 여러분, 중금속은 몸에 그 극미한 양이 들어가도 극소량이 들어가도 인체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근데 왜 예방접종에 수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알루미늄이 들어가죠? 왜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갑니까? 이해 못 하시겠다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건 답은 아닌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답을 얘기해 주면 너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 않고요. 이렇게 좀 접근하시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적당히 아파야 됩니다. 적당히 딜딜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벌어. 그래야 국가라는 명분이 세워지고, 이 허수의 국가가 명분이 세워지고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짜 명분. 네. 그렇습니다. 적당히 아파야 돼. 그래야 진짜 돈을 주무르고 힘을 주무르는 데가 여러분
로스차일드 아시죠? 로커펠러 아시죠? 로커펠러는 이제 석유 재벌 가문이고, 로스차일드는 아주 그냥 비상한 머리로 숫자 장난으로 돈을 버는 금융계로, 예, 돈을 벌어 재벌가의 로스차일드가 있죠. 또 다이아몬드로 또 돈 버는 갑자기 이름 왜 안 생각나냐? 하이겐. 아이, 왜 갑자기 이름 생각나? 하여튼, 이건 다 여러분의 그, 희생과 피와 죽음으로 만들어진 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장악하고 있고, 장악했다기보다는 이제 지도자들은 자기네 팀에 합류를 시키는 거죠. 꼬시는 것이. 그래서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가면 언제든지 뒤질 수 있는데, 언제든지, 자살로 가장한 타살을 죽여버리는데요.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한 패거리가 돼야지. 근데 그 한 패거리가 되는 것도 그냥 걔네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 이제 꺼봉이 하수인 역할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뽑히든 간에 계속해서 그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의 어떤 지금 각종 정책들,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뒷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당연히 필요 없는 사드를 철회시켜야 되는데 왜 철회를 안 시키지? 왜 GMO 농산물을 계속해서 수입하고 왜 한미 그 동맹을 더 강화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적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도 모자를 판에 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지. 예,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여태 정권들이 그랬죠.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 푸틴이 얼마나 힘이 세고 이 적폐들에 대해서 이 로스차일드나 이 로커펠러 가문들에 저항하고 이 300위원회에 저항하고 저항이 아니라 대항이죠. 대항을 하고 자기 나라와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들을 하고 있는지. 근데 푸틴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그만큼 힘을 갖고 있고 그만큼 자본을 갖고 있어요. 푸틴이 그 알기로는 진짜 전 세계 재벌의 1, 2위를 다투는 게 푸틴이랍니다. 계속해서 푸틴을 누락시키는데, 근데 그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거고요. 뭐, 소로스가 있고, 무슨, 빌 게이츠가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진짜 세계적인 갑부 중에 갑부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돈이 있으니까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보세요. 캠트레일도 못 뿌리죠? 두 번째, 아예 GMO 관련된 농산물 자체가 가공식까지 포함해서 아예 수입이 전면 금지입니다. 자국에서 GMO 재배를 했다가는 거의 처형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푸틴의 행보를 잘 보시면은 그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푸틴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의 그 푸틴에 대해서 찾으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들 다 숨기거든. 그런 사실들 다 숨기기 때문에 안 알려주고 싶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도 네이버가 아닌 구글. 근데 구글도 지금 계속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쪽에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잘 공부하시길 바라고. 저 김지명 선생님, 제 패친 중에 김지명 선생님이 올리는 포스팅, 패친 권농부가
이렇게 친추를 추천했다고 그렇게 메신저 남기고 저기 친구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담벼락에 서 배울 거 진짜 많습니다. 뭐 대부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거랑 김지명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정돈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방송할 때.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이게 또 정리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제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아직은. 좀 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사과는 드리고. 하여튼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제 패친 중에 김지명. 지다쌤, 이미 김지명쌤이랑 저기 패친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나쌤. 그리고 우유? 우유는 그냥,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축산 공장, 우유의 진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우유 절대 먹지 마세요. 우유 왜 먹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생명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젖 쏘니까 365일 그냥 젖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새끼를 출산해야 젖이 나오는 겁니다.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송아지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미랑 더 떨쳐내요. 분리를 시킨다고요. 그럼 어미소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기계에 딱 꼽아가지고 그 유축기에다 꽂아가지고 쥐어짜는데 그 쥐어짤 때 그 젖소들의 젖꼭지가 얼마나 그 압을 강하는지 젖꼭지마다 다 골마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와. 그럼 거기다 막 항생제 발라줘. 걔네들 먹이는 사료도 GMO 찌꺼기 쓰레기 사료를 먹여. 근데 그 사료도 소는 초식 동물인데 풀을 뜯어 먹어야 했는데 곡식, 그 소화가 안 되는 곡식, 그것도 GMO 곡식 찌꺼기를 그걸로 재료로 만드는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냐고. 그리고 그 찌꺼기를 먹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불충분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섞어. 근데 섞는데 왜 또 초식 동물한테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고기를 넣냐고. 여러분, 광우병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먹지 못하는 거를 먹였기 때문에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워요? 얘들이 마음껏 뛰어돌아요? 햇볕을 봅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신선한 좋은 깨끗한 물을 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처먹고 그런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 처박혀서 평생을 사는데 암 젖소는 평생 우유 생산하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거죠. 인간을 치면은 여성을 애 낳자마자 또 강제적으로 임신을 시켜서 또 애를 출산시키고 또 임신을 시켜서 또 출산시키지만 또 임신을 시켜. 여성분들, 지금 보시는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도 저기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내, 그 소중한 아내, 당신의 어머님이, 그리고 여성분은 스스로가 평생을, 초경 후부터는 배란이 시작되기부터는 무조건 강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출산하자마자 좀 있다가 또 다시 강제 임신을 시키고 출산, 강제 임신 출산, 강제 임신 출산을 반복시킨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그리고 이 그 생산량의 그 생산율이 떨어지면은 바로 또 도축장, 죽음. 너는 가치가 없어 하고 죽이러 갑니다. 그래야만 우유가 생산이 되니까 새끼를 낳아야 그때부터 젖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젖소라고 해서 360일간 그 품종이 젖소니까 그냥 새끼 안 낳아도 젖이 나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지만 정말 무지하지만은 진짜 그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아니요,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강제 임신을 시키고 출산하자마자 새끼랑 분리시키는데 어미소는 막 눈물을 흘려, 눈물을. 슬퍼서. 그래서 젖소도 고기로 나오나 봐요. 젖소가 고기로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유리님, 좀 너무 모르신다. 젖소로 고기 나온 지 벌써 이미 옛날부터 다 당연히 젖 짜고 나서 이제 젖 생산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고기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밖에서 외식하는 순간 먹는 고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식당 여기서 나오는 고기가 뭔지 아세요? 한우인 것 같아요? 한우 아니에요. 차라리 국내산 젖소면 다행이게 다 미국산 그 광우병에 걸리기 직전에 쓰레기 반도 못한 그 고기들이지. 차라리 그 국내산 젖소 고기가 낫다니까? 알면 다행이고. 잘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모르는 것도 많아요. 단지 제가 이제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옛날부터 진짜 저 혼자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눈을 뜬 거고 한 1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어가 또 유창하게 하다 보니까 더 남들보다 더 일찍 좀 더 수월하게 눈을 뜬 것 뿐이에요. 저도 모르는 거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거는 절대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질문하세요. 저도 모르면 저 모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를 죄악시해. 그리고 창피해. 왜 창피해?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창피해하거나 어떤 죄처럼 느끼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모른다고. 아주 유리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멋져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어미소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가해를 합니다. 자, 이 젖소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쓰레기를 먹었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습니까?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깨끗한 공기도 못 마시고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유를 꼭 마셔야겠습니까? 그 우유에 있는 칼슘이 뭐 많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칼슘보다 여러분 저희 멸치 칼슘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우유에 있는 칼슘은 또 흡수도 거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유 마시고 소화 안 되시고 막 방구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의미 없음. 의미 없어요. 우유 먹이지 마세요. 아이들 우유 먹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저도 알지만 가끔 마셔요. 근데 일부러 사서 먹는 게 아니고 우유를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그 들어가는 그 재료가 우유가 들어간 것들을 절대 안 돼.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무슨 얘기를 말했지? 하여튼 우유. 제가 간접적으로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웬만한 건 많이 그 음식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서 뭐 케이크를 먹는다고 쳐요.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쳐. 그럼 내가 우유를 먹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놓고는 일부러 우유를 사거나 또는 유가공 제품을 절대 안 삽니다. 아예 안 사요. 그리고 가끔 제가 라떼를 마실 때가 있어요. 라떼를 정말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제가 그 설탕도 몸에 정말 해로운 걸 알면서도 그 GMO 사탕수수로 지어짠 정제해가지고 정말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담배보다 더 해악인 게 그 바로 설탕입니다. 알면서도 제가 뭐 노가다 일을 하거나 농사 일을 할 때 그 땡볕에서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카페 모카를 시켜요. 카페 모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커피 자체가 우유에 섞고 설탕을 듬뿍 넣고요. 또 whipping크림까지 내가 얹어달라고 그래. 일부러. whipping크림도 뭐예요? 유가공 제품이죠. 네, 알면서 그때는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 우유가 몸에 좋다 생각하고 그 세뇌당해가지고 그 소비량만 줄여도, 그리고 유가공 제품만 소비량만 일부러 마트 가서 구매하시는 것만 줄여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았죠? 요구르트요. 네,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 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산균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다양한 유산균은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배양한 유산균들이 뭐 바실러스 균이나 락토시플러스 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만큼 그 많은 양을 그 유익한 유산균들을 몸에 투입하려고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된장을 먹으면 더 많은 균을, 더 이로운 균들을, 더 다양한 균을, 더 많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요. 김치를 드심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균을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요구르트를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구르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성감미료가 무려 최소 3가지를 첨가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도 모자라가지고 그 요구르트에 합성감미료를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 무가당 요구르트라고요? 개뿔 지랄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가당 믿지 마세요. 왜? 그 무가당은 뭐냐면 설탕만을 얘기하고 뭐 올리고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스파탐을 넣네.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뭐 아스파탐뿐만 아니라 이런 합성 감미료가 대신 들어갑니다. 예? 무가당 요구르트래 가지고 그러면은 뭐 설탕이나 이런 어떤 감미료가 안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합성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그 유산균 좀 섭취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권장 섭취량 그 설탕 당의 하루 일당 하루에 그 권장 섭취량보다 한 1.8배가 더 많은 그 요구르트 한 병을 마심으로써 더 많은 그것도 안 좋은 몸에 정말 해로운 합성 감미료를 여러분 몸속에 집어넣고 싶으세요? 아니죠. 거기다가 합성 착향, 그쵸? 그 맛을 내는 인위적인, 또 뭐가 들어가죠? 유화제가 들어가죠.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방부제. 그걸 올리고당도 절대 먹지 마세요. 올리고당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여기 제 집이 아니에요. 저 일 때문에 잠깐 딴 데 와 있는데 여기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요구르트를 사왔어요. 본인은 속이 안 좋을 때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재료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자 여기에는요 불 안 켜도 돼. 불 켜봤자 별 도움이 안 돼. 괜찮아.
원유가 있고요, 원유. 시럽이 들어있는데 되게 강조합니다. 하면은 로우 슈거 시럽이래. 그러니까 슈거가 덜 들어간 시럽이래. 거기에 또 그게 18%나 들어가고요. 자, 정백당, 그러니까 흰설탕이에요, 흰설탕. 흰설탕도 왜 안 좋냐? 일단 그 설탕을 추출하는 사탕수수 자체가 지금은 뭐냐고? GMO 재배입니다. GMO 유전조작된 사탕수수를 농약 어마어마하게 치고 재배한 그 사탕수수를 가열해가지고 정제를 몇 번씩 해가지고 나온 게 정백당, 여러분이 먹는 설탕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백당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미드 펙틴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 보이냐. 변성 전분이 들어가 있고요. 구연산 합성 착향료가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합성 착향료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웃긴 거? 요구르트 향을 넣었대. 요구르트 향. 얘가 진짜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향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들어봤나? 아니, 얘가 진짜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향을 넣어야 돼? 이게 말이 돼? 야나?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예안이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게 진짜 요구르트면은 왜 요구르트 향을, 그것도 합성 착향료인 요구르트 향을 넣냐 이거야. 그 다음에 혼합 탈취 분유, 유단백 분말, 또 아미드 펙틴, 젤라틴, 유산균을 입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균은 3가지만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자세히 안 넣네요. 그리고 이게 웃긴 거는 low sugar plain이에요. plain. 여러분, 다른 맛을 안 낸 plain이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가짜 요구르트니까 요구르트 향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또 어떤 분이 막걸리를 사오셨는데 막걸리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또 돈 좀 쓰셨네. 서울 장수 막걸리인데 그것도 홍삼 뭐 고급지게 만들었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왜냐면은 홍삼 6년군 분말을 0.144% 넣었는데 홍삼 분말을 0.144% 넣었답니다. 니 장난 아니야 지금? 그거 그만큼 넣어놓고 고작 그만큼 넣어놓고 하여튼 이거 홍삼 뭐 2016 최우수상 우리술 품평에서 뭐 우리술 최우수상 받았다고. 아주 꼴값을 떨어. 자, 여기 뭐가 들어왔냐? 혼합제제인 효모 락토밀이 들어갑니다. 락토밀. 탄산가스를 주입했고요. 왜 탄산가스를 주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쿨랄로스가 감미료입니다. 이거 스쿨랄로스, 그리고 구연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그리고 말토 올리고당이 들어갔어요.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류는요 대부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겁니다. 옥수수는 어떤 옥수수? 네, GMO 옥수수로 만든 겁니다. 드시지 마세요. 스테비아 괜찮고요. 메이플 시럽도 시럽 나름이에요. 메이플 시럽도 지금 가짜 많습니다. 예.
아베가 아니라 아가베 시럽이 또 있어요. 아가베 시럽도 괜찮은데 걔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거 진품하고 가짜 구별할 줄 아시면은 진짜로 구입할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괜찮아요. 스테비아 괜찮고요. 꿀 좋죠. 근데 그것도 진짜 꿀이냐 가짜 꿀이냐 사양 꿀이냐 이것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구르트, 우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발 세뇌 당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 예. 자본주의의 그 돈만 당신네 지갑만 어떻게든 돈을 훔쳐보겠다는 그런 기업들의 말의 현혹에 절대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일단 대량 생산 가공된 식품이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막걸리, 네, 좋습니다. 막걸리. 근데 지금 팔고 있는 막걸리 아주 나빠요. 막걸리. 네. 소주 아주 나빠요. 소주. 맥주 더 나빠요. 맥주. Got it? 오케이? 막걸리는요, 직접 집에서 담근, 정통 방식으로 담근 막걸리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걸 드세요. 그거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드실 거면은 송명섭 막걸리 택배로도 보내드리니까 대신에 20개씩 사야 돼, 20개씩. 근데 20개씩 사놔도 괜찮습니다. 왜? 진짜 막걸리고 어떤 합성 감미료나 첨가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월이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발효가 되거든. 진짜 발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송명섭 막걸리. 근데 걔가 한 병에 2,000원에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막걸리는 이제 원액에다가 물을 희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막걸리를 담그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잘 보이셔가지고 그분한테 구입을 하시거나 뭐 물물 교환을 하세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저 막걸리 한 잔만 이렇게. 알았죠? 아니면 저 진짜 그런 막걸리를 또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류외향 쌤, 제주도의 맛자 류외향 선생님이 또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막걸리 직접 또 재배할 겁니다. 저도 그것도 좀 판매 좀 할게요. 그 원액을 구입하세요. 원액. 그러면은 2리터 담으셔가지고 14,000원, 16,000원인가 이렇게 판매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성이 이한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한 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른 먹거리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은 한 모금씩 먹으라고 일부러 줍니다. 왜? 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유산균과 또 유산균 양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장을 이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그러한 좋은 막걸리가 있으면은 먹여주세요. 한 소주 잔 정도, 한 모금 정도 꼭 먹여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다음날 아이들이 변을 볼 때 변이 달라져요. 그렇게 한 3일만 해도요 아이들 변이 달라지고요. 여성분들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 막걸리 매일 그냥 한 잔씩만 소량만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변비 끝. 그리고 변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이 편해지는 걸 느껴질 겁니다. 장이 편해지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전통 음식은 우리의 고유의 전통 음식에 지금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높이 사는 음식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좀 과소평가를 하시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전통 음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전통 음식이 아닌 가공된,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공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다 GMO 찌꺼기로 만든 쓰레기 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 직접 담근 간장, 직접 담근 고추장, 직접 담근 막걸리 이런 것들을 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드세요. 막상 사려니까 비싸요? 비싼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싼 것만 찾다가 그 대가는 그 이상으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건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다 털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고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의 노년기를 맞이할 겁니다. 노년까지 살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버는 돈 족족히 뭐 월세 사시는 분들 월세비 당연히 내야 되고 뭐 공과 각종 공과금 내야 되고 뭐 하잖아요. 너무 빠듯해요. 맞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몸을 좀 더 내 몸을 본인들의 몸을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직접 만드세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도 직접 담그세요. 하세요.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더 생산적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더 멋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드시는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싼 거 찾지 마세요. 살충제 계란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저 웃지요. 병신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요겁니다. 네. 왜? 그 계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먹었고요. 그 계란 아니어도 여러분 먹고 있는 뭐 상추가 됐든 뭐가 됐든 농산물은 다 살충제 범벅인데 왜 계란만 갖고 지랄 연병을 떠는지 내가 보면 그저 웃지요. 그저 웃깁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드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못 먹겠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은 계란만 먹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있잖아요. 예. 유기농이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무농약이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 자체는 뭐 호박이 됐든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사과가 됐든 포도가 됐든 상추가 됐든 예? 치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콩나물조차도 여러분 계란에 뭐 살충제가 좀 들어갔다고 난리를 칠 거면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것도 다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 계란 살충제 들어갔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제 계란 안 먹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농산물도 안 먹겠다고 해야죠. 완전히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웃긴 거야. 여러분 농약 얼마나 치는지 아세요? 예? 농산물에 내가 오죽하면 기농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연농법으로 지금 농산물을 키우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저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농을 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직접 내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제 농산물 직접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고요. 예. 저는 이미 벌써 십수년 전부터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농산물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 몇몇 분을 또 찾아갔었고요. 근데 가서 또 농활 활동도 진짜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녹화는 하지 마세요.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유리님, 진짜 공유하세요. 공유하면 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직접 내가 바른 먹거리를 생산해야겠다. 그러려고 이 철원에 왔고요. 철원도 연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철원에 온 이유는 제가 전국 제주도까지 다 돌아가면서 느낀 게 캠트레일하고 청정도 딱 요 두 가지를 보고 했는데 철원이 가장 청정했었고 캠트레일도 직접 살포 안 해가지고 그럼요. 제가 이 방송 끝내면은 또 보실 수 있어요. 제 타임라인에 뜨고요. 또 공유해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철원에 영혼 없는 철원에 제가 이렇게 귀농을 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는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네, 끝나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님. 네, 끝나도 제 타임라인에 떠요.
지금 아마 지금 좌측인가 어디에 공유하기 있을 거예요. 공유해 지금 눌러놔도 그러면 유리님 탐라에 또 뜹니다. 알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유는 자연적으로 그냥 드시지 마세요. 드실 이유가 없어. 드실 명분, 뭐 하실 명분이 없다니까, 우유 자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설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키우는 소요? 소도 안 돼요.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알게 되면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만 찾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엄청나게 비싸거든. 근데 비싼 게 아니라 제 값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최소한 월급이 최소한 3,400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 반밖에 안 미치니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빠듯한 거죠. 최소한 3,400은 돼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제값을 주고 좋은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얘기하면 진짜 맨날 며칠이 걸리는데, 제가 그 캠트레일의 이 소나기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몇 분이나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의 농산물을 싹쓸이 하려고. 예, 싹쓸이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려고.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업을 죽여버리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 폭등하고요. 폭등하게 되면은 수입 농산물의 의존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그 수입 농산물은 누가 득을 봅니까? 거의 다 미국산, 그 GMO.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길들여가지고 농업인들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타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1순위가 뭐다? 네, 식량 안보이고 식량 주권입니다. 이를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캠트레일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적당히 아프셔야 또 돈이 되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눈을 뜨시길 바라면서, 혜성아, 야나, 아빠 방송하는데 꼭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좋을까요? 아니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죠. 네, 공부해 가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계란,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너무나 웃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란이 아니어도 평소에 살충제 엄청 먹고 있어요. 이미 농산물을 통해서. 무농약 이상이 아니면은 이미 엄청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계란만 먹을 게 아니라 관행 농산물들은 일절 먹으시면 안 돼. 그게 앞뒤가 맞지. 안 그러면 모순덩어리야. 살충제 계란만 안 먹고 그보다 더 많은 살충제가 있는 다른 농산물을 먹는다. 완전 개콘이네, 개콘.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앞으로 농산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앞뒤가 맞는 겁니다. 알았죠? 스스로 우스운 꼴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우스운 꼴 만들지 마세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계속 그 계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다 농약 범벅입니다.
잘 드셔왔잖아요. 계속 잘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근데 이번 참에 알게 돼가지고 좀 조심해, 먹거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겠다 하면은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무농약 이상만 섭취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는 말입니다. 알았죠?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딴 데로 샜는데 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정말 하루 한 끼는 바른 먹거리로 여러분의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